안녕하십니까. 마더텅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학규라고 합니다. 자, 25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리학원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계산문항 같은 경우가 일단 올해 13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냥 계산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포함을 한 거고요. 3번, 5번, 6번,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문제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파트죠. 대부분의 계산 문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작년 수능이랑 크게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체운동 파트가 사실 작년 수능에서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가 됐었죠. 19번이었는데 이번에 16번으로 왔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3페이지 마지막으로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 늘 나오듯이 정지한 물체 힘 분석,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되는 운동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였고요. 운동량, 충격량도 마찬가지 쭉 안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두 문항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간단하게 평균인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 좀 깔끔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일과 에너지, 전통적으로 항상 20번에 바뀌게 되는데, 이거 역시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역학도 마찬가지 큰 틀에서는 변화 없이 물 늘 나오는 열기관 문제가 출제가 됐고, 특수상대성이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지만은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과 질량과 에너지 파트까지 총 9문항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장 파트 역시 준킬러 파트가, 준킬러 문항이 조금씩 나오는 곳이죠. 전기력 파트가 쿨롱 계산 문제가 이제 진짜 어려울 때는 마지막 페이지로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13번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견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거 완전 개킬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선지를 보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문제, 그 다음에 띠 문제, 그리고, 전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준킬러급으로 출제가 되죠. 마지막 페이지에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석 문제, 전자기도가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됐네요. 전자기도 19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하겠지만은 사실은 분석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문항에서 역시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파동 진행 관련 문제랑, 그 다음에 전자기파 한 문항, 그 다음에 전반사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간섭 문제 한 문항,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에서 역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각각 어떤 문항들이 한번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표적인 문항만 몇 가지만 한번 뽑아왔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힘과 운동 파트에서 물체 운동 파트입니다. 작년 수능에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번에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전방 배치가 돼가지고 3페이지에서 16번, 3페이지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운동의 물체의 운동 파트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전까지는 상당히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가 작년 수능부터 작년부터 살살 난이도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 문항이랑 올해 문항 지금 생긴 거는 비슷하죠. 역시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충분히 연습을 한 학생이 아니면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던 문항일 거는 같습니다. 근데 풀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연습이 됐고 문항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이 더럽거나 사실 그런 문항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사실 16번부터 뒤로 쭉 계산 문제였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압박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임킬러 문항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는 빛의 경로 관련한 문항들이 사실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살짝 까다로워지고 지문도 상당히 길어진 편이었는데 지문은 사실 여전히 길죠. 그래서 작년 수능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이때는 역시 이제 광원이 나오고 이제 빛의 경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약간 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앞이 이제 출구를 통과하고 뒤가 입구를 통과하고 이렇게 앞끝 뒤끝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앞끝 뒤끝 문제라고 일단 명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소 이제 신유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경로 문항에 비해서는 사실은 난이도가 어렵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따 역시 풀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단순해진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특수상대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문항이면 뭐 3년 전, 4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빛의 경로 문항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광속불변 이거 네 가지 가지고 거의 다 풀리는 문항이었는데 다시 그렇게 회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문 길어지고 약간 그냥 보기 불편한 정도지 실제로는 그 네 가지 가지고 모두 풀리는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항이 나왔나 이제 보면요. 이제 일과에너지 문항인데 뭐 이거는 뭐 항상 보고 넘어가야 되죠. 이건 사실 저도 이제 풀면서 놀랐던 건데 저도 항상 이제 물리랑 화학은 타임어택을 하게 되는데 20번 같은 경우는 이번엔 너무 빨리 풀려서 조금 놀랐습니다. 점점점 뭔가 계산이 깔끔해지는 느낌이죠. 유형 변화는 지금 몇 년째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의 유형 변화가 없는 쪽인데 지금 이거는 역시 풀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깔끔하게 문제가 탕탕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문제 해석하면서 식 쓰다 보면 설마 이게 답이야? 하고 나면 답이 보이는 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역시 물리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라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파트죠.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면 아마 1분 이내로 해결한 학생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과 전자기장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뭐 작년 수능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올해 이제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다 있죠. 막 뭐 전기력 그래프 나오고 점전화가 여기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고정된 점전하고 움직이는 전화까지 총 5개.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냥 몇 년 전 그냥 엄청난 킬러 문항을 좀 연상케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거 보면은 심지어 이제 13번에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보다 크다. 무슨 방향이다. 뭐보다 적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풀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가에서 이제 P에 대한 조건을 지금 여기서 준 거죠. 가에서 이제 P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이거랑 비교를 하면서 풀다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상당히 쉽게 풀립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보였다라면 아마 13번에도 좀 버벅거리면서 여기서 시간을 좀 죽인 수험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항 중에 하나인데 네. 풀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것도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단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됐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항 뭐 늘 나오듯이 되게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나왔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과 세기를 모두 줬기 때문에 사실 테이블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전선 세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쫄거나 뭐 그런 학생은 없을 것 같죠. 근데 심지어 이런 방향과 세기까지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사실 쉬워지기 시작을 했죠. 좀 킬러를 출제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경향을 띠게 되면서 문제가 조금 이제 쉬워지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신선한 문제, 조금 새로운 문제들을 내면서 난이도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물리학 같은 경우도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들이 몇 가지 보이긴 했어요. 상대성 이론, 뭐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고요. 7번에 이제 자석 문항 제가 앞에다가 포함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그림은 사실은 나온 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물질의 자석은 그냥 자석이랑 그냥 네모난 박스 같은 그런 것들을 줬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이런 자료는 처음 출제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점수에 영향을 주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유형이 있기는 했지만은 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죽인다라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물리학은 지금 몇 년째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문항 배치나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치 평가원 문제 쭉 모아놓고 보시면은 이거 다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준비하시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6급형을 보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9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뭐 1등 것이 50이 됐고 막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안했던 수험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수능에서는 그걸 잘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더 있게 조절을 해가지고 등급 컷을 조금 예쁘게 갈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수능 대비로는 조금 어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6급형보다는 조금 미세 조정이 잘 되면서 난이도가 상승해서 등급이 조금 예쁘게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다라고 할 만한 문항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계산이 더러운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저도 쭉 타임어택을 하면서 16번부터 조금 집중력이 흐려지는 게 계속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6번이 이제 운동의 해석이었고요. 17번이 자기장, 그 도선 3개짜리 자기장 문제였죠. 그 다음에 18번이 이제 운동방정식 문항이었고, 1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20번에 이제 1에너지까지 이제 남겨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쭉 계산 문항이라서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서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3번에서 한번 버벅된 수험생이 조금 있을 것 같고, 16번부터 이제 집중력 싸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간 수험생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고, 거기서부터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내 생각보다, 내 실력보다는 등급이 조금 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를 이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이제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EBS 연계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연계 체감이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한 게 뭐 EBS 수특수한 뭐 이런 것들을 푼다 뭐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최근 3년, 4년치 기출을 아예 외워버릴 정도로 푸는 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좀 분석하면서 푸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쫙 펼쳐놓고 보세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의 발전이나 약간의 변형이 있을지언정 실제 난이도나 유형이나 아니면 문항 배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라면은 개념 뭐 몇 번 하고 뭐 기출문제 몇 번 돌리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개념에 빵꾸가 있지 않은 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건데, 막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이죠. 예, 그 압박감 때문에 이제 수십 개의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무작정 문제를 풀어 제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그냥 무조건 많이 풀고 모의고사만 많이 푼다 그래서 내 실력이 쑥쑥 성장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출제된 좋은 기출들이 많죠. 그런 좋은 기출들을 2번, 3번 풀어보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킬러급등 문항들을 2번, 3번, 4번 풀어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항들을. 그럼 분명히 점점점 시기 줄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3번째 풀 때, 4번째 풀 때는 실제로 풀이가 달라지는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작정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항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 풀이법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량적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금 같은 문제를, 특히 이제 평가원 문항, 양질의 평가원 문항들을 조금 여러 번 풀어보면서 다양한 풀이법들을, 나만의 풀이법들을 조금 개발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물리학 공부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수능을 보신 수험생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특히 물리학을 선택하신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